자, 페이지 78페이지. 자, 자극의 점도. 여기 파트는 전 시간에 한 번은 살짝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정리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할게요. 흥분의 자극의 점도. 자, 점도라는 단어와 전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개의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전달은 뭐냐? 자극의 전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달은 뉴런이 두 개여야 돼요. 두 개의 뉴런 사이에서 자극이 이동되는 걸 전달이라 그래요. 요거 알았어요? 뉴런이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었는데 뉴런 하나 맞지? 여기에다 자극을 줬을 때 이 자극이 이동하는 걸 전도. 이렇게 신경이 있었는데 뉴런이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연결돼 있어. 여기다 자극을 줬을 때 넘어가는 거, 요거 전달.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건 전도. 그럼 하나에서 이동하는 건 전도, 두 개 사이로 넘어가는 건 전달. 됐나요? 요게 왜 나뉘어지냐면 자극을 여기다가 딱 주잖아? 그러면 자극은 한 뉴런에서 자극은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자극의 전도는 양쪽 방향으로 이동해요. 됐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할 때는 양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전달은 하나의 뉴런에 자극을 주면 여기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건 전도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는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 시간에도 간단히 배운 건데 감각, 연합, 운동 뉴런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건너뛰지 못하고요.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게 전달 때문에 그래요.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다 배울 거니까 차근차근 알아줄 건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포인트가 전도예요. 전달은 매우 쉬워서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생물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유전을 뽑는다고 했어요.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전도가 추가돼요. 그래서 전도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지들은 되게 쉬운데 모의고사만 묶어놓은 시험지는 꽤 어려워요.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나 부교재에 보면 모의고사 문제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재에 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그러려면 정리를 간단하게 하세요. 자, 1번이요. 전도의 순서를 기억하십니다. 순서. 전도의 순서를 꼭 보세요. 전도의 순서는 첫 번째가 분극이라고 했어요. 분극. 이 분극을 다른 말로 휴지라고 합니다. 휴지. 그래서 평상시의 상태를 휴지기 또는 분극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분극이 이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얘가 탈분극으로 변해요. 순서를 일단 외웁니다. 분극, 탈분극. 그럼 탈분극이 됐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재분극이 진행돼요. 이 재분극과 다시 분극 사이에
과분극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의 분극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얘가 평상시니까 기본이죠. 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기에 충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변화되는 내용을 찾는 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그럼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분극,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냐? 막이 있으면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 기억나니? 막 안쪽에는 칼륨이 많아. 기억나? 막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 되니? 그래서 막 안쪽에다가 전극을 재면 여기는 마이너스. 막 바깥쪽에다 전극을 재면 여기는 플러스. 요게 분극 상태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상태를 넣어놓습니다. 됐죠? 중요한 단어는 나중에 쓸 거예요. 자, 분극이 뭐라고? 바깥쪽과 안쪽이에요. 무슨 상태? 안쪽에 지금 마이너스 상태, 바깥쪽은 플러스 상태가 기본 세팅. 됐죠? 바깥쪽에 누가 많아? 나트륨 이온이 많은 상태. 안쪽에 칼륨 이온이 많은 상태.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어떻게 적어보면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설명용으로 그림 간단히 그리는 거니까.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라면 안쪽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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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 바깥쪽은 플러스 플러스 이런 상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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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 됐죠? 그럼 나트륨은 바깥에 많은 상태로 유지, 안쪽은 칼륨이 많은 상태로 유지. 농도가 이렇게 차이나게 많은 상태로 있는 이유는 막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다시 빼주는 애가 있다 그랬어요. 그 빼주는 애 이름 기억나? 걔 이름이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칼륨 펌프. 수능에는 이제 잘 안 나오는 단어가 됐지만 내신에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들어온 나트륨을 바깥으로 다시 빼주고요. 나갔던 칼륨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얘가 하는 짓이 뭐냐면 능동수송이라는 녀석이에요. 능동수송.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저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저 에너지란 단어 대신에 ATP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요게 분극 상태. 됐어요? 자, 그러면 탈분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극을 주면 이렇게 분극 상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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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태고 플러스 플러스 이런 상태였는데 바깥에 나트륨이 많았었죠. 안쪽에 칼륨이 많았었죠. 그럼 나트륨은 슬쩍 들어와요. 칼륨은 슬쩍 나가요. 그냥 저절로 나갑니다. 확산이라고 하고요. 그럼 나갔던 칼륨을 다시 되돌리는 애와 들어왔던 나트륨을 다시 내보내는 자리 바꿔주는 애가 있다 그랬죠.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태와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극을 주면 여기다가 쿵 하고 자극을 주면 여기에 뚜껑이 열려요. 됐나요? 그럼 뚜껑이 열렸으니까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창 무대기로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분극이 깨졌어요가 탈분극이에요. 됐죠? 분극이 깨졌어요. 여기가 바뀐 거 맞지? 요게 탈분극 상태가 됩니다. 그럼 탈분극은 바깥쪽에 안쪽에 전위가 바뀌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걸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탈분극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가 된 거야?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안으로 대량 들어오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요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바깥쪽에 플러스 플러스, 안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는데 자극을 주면 여기에 뚜껑이 열린다 그랬죠. 그치? 뚜껑이 열리면 나트륨이 다량 들어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에 나트륨이 많아졌으니까 갑자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휙 바뀌어버리는 거야. 요 부분이 탈분극 지점이에요.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는 멈추고요.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요. 통로가 열렸으니까 나트륨이 안으로 왕창 들어오겠지.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유입 이렇게 써요. 유입. 유입이란 단어가 시험용 단어입니다. 안으로 유입. 그럼 유입될 때 어떤 형태로 들어온다고? 이걸 확산이라 그래요.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확산. 적게 들어오든 많게 들어오든 다 확산. 안으로 들어오는 거 확산. 왜 차이가 나는 것이냐?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됐죠? 그럼 여기 열렸으니까 나트륨을 빼면 되잖아. 나트륨 안 빠져요. 왜? 바깥쪽에 나트륨 계속 많아요. 아무리 들어와도 많아.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 들어왔잖아? 그럼 나트륨을 빼야 되는데 이 나트륨이 옆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되니? 한 번만 더.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분극. 자극을 주면 뚜껑이 열려서 나트륨이 왕창 들어왔어. 왕창 들어왔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탈분극. 됐나요? 그럼 여기 있던 나트륨은 나가지 않아. 옆으로 막 퍼져나가요. 물에 잉크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퍼져나가. 그러면 갑자기 이쪽이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네? 그럼 여기 왔던 애가 또 옆으로 또 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이렇게 오면 이게 내 뇌까지 오는 거고, 또 이렇게 가면 근육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자극의 전도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었잖아.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막 가버렸지.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안쪽에 많은 칼륨을 버려요. 됐어? 칼륨을 버리면 다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거 원래 분극처럼 되돌아가는 거 맞지?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재분극은 뭐라고? 다시 바깥쪽과 안쪽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재분극할 때 어떻게 만들었어? 칼륨 이온을 밖으로 빼서 만들었지. 그죠?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극, 칼륨을 빼버려서 재분극. 그럼 얘도 한번 써보면 이 그림이 움직이는 건데 그냥 대충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탈분극이 됐었지, 그지? 그럼 이번에는 칼륨 뚜껑을 열어서 칼륨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칼륨을 내보내면 여기가 다시 원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지? 됐나요? 요때 내보내는 애가 칼륨 이온인 거예요. 됐지? 그럼 나트륨은 어떻게 된 상태야?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탈분극.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지. 요게 자극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트륨이 야 들어왔어? 너 이쪽으로만 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저극이 오면 양쪽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인 거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됐나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리고 칼륨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유출이라고 해요. 칼륨이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도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확산이라고 해요. 에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아 지금 이렇게 상태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아니죠. 지금 어떤 상태야? 재분극까지 가면 나트륨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칼륨이 나간 상태지. 그 원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 얘네들 자리를 계속 바꿔줘야죠. 계속 자리를 바꿔주는 애가 누구라고? 얘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분극 상태가 되면 바깥쪽에 안쪽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원래 상태죠. 나트륨과 칼륨을 자리 바꿔서 이쪽에 나트륨을 많게 하는 거고요. 이쪽에 칼륨을 많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저 짓을 하면 돼요. 계속 자리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똑같이 그립니다.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자리 바꿔주겠죠. 계속 자리를 바꿔주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라고 쓴다고? 능동수송이라고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능동수송이라는 단어보다 확산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에너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순서를 4개로 외우시면 됩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그래서 분극돼서 다시 탈분극, 재분극 거쳐서 다시 분극될 때까지 0.003초. 그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 그지? 이런 거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되니? 그럼 요 마이너스 안쪽에, 요 안쪽에 분극 상태일 때, 요 안쪽에 전극을 꽂으면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걸 휴지전위라고 해요. 네, 휴지전위.
여기다 전극을 꽂으면 일단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얼마가 나타난다고? 70mV라는 휴지 전위가 나타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건 꼭 외우세요. 휴지 전위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70mV. 외우세요. 두 번째, 활동전이라는 애도 있어요. 활동전. 얘는 105mV. 외웁니다. 휴지전이 얼마? 마이너스 70. 활동전이 얼마? 105. 되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막 사진으로 막 그림으로 내면 되게 촌스러운 시험이죠. 그럼 어떻게 내? 그래프를 내요. 됐나요? 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책에도 보면 분극 상태의 그래프 있고요. 탈분극 상태의 그래프 있고 재분극 상태의 그래프도 있고요. 아래쪽에 막전이, 막투가도 그래프 별표 쳐드렸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니네들이 봐야 되는 건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 반드시 보세요. 그래프 안 하려고 물리 안 했는데 젠장 그래프가 생물이 젠장 그래프 젠장 됐니? 자, 여기 시간. 이게 물리 그래프랑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는 비례, 반비례 뭐 이딴 거만 하고요. 면적, 기울기 막 이러잖아요. 아니요. 생물은 그딴 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되게 중요해. 전위라고 써있습니다. 막전위. 됐나요? 자,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뭐 기울기, 면적은 뭐 아니야, 안 해. 막전위 잘 봐. 막전위는 막 안쪽을 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분극 상태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요. 됐나요? 휴지 전위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70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에요. 되니? 마이너스 70 쭉 이렇게 가면 이 평상시 괜찮아. 분극이 지금 되고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 중. 됐나요? 여기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자극을 주면 갑자기 뚜껑이 열린다고 했지. 나트륨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서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프가.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다량 들어와 있죠. 그럼 이때 막전위는 얼마일까요? 요 막전위가 플러스 35예요. 30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어. 됐니? 요게 탈분극 구간입니다. 다시요. 분극 상태가 유지되다가 나트륨 바깥에 많아요. 칼륨 안쪽에 많아요. 계속 유지되다가 자극을 딱 주면 나트륨 뚜껑이 훅 열린다고 했죠. 나트륨이 왕창 들어오겠지. 그럼 플러스가 돼요. 여기까지가 탈분극이요. 그럼 다시 칼륨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게 재분극이에요. 됐나요? 나트륨 100마리 들어왔는데 칼륨 100마리 나가 이러진 않아요. 나트륨 막 들어왔는데 칼륨을 막 내보내다 보면 칼륨 뚜껑이 나트륨 뚜껑보다 훨씬 천천히 닫혀요. 그래서 들어온 나트륨보다 칼륨이 조금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딱 70에서 멈추지 않고 아래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 부분을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 푸는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 여기를 마이너스 80이라 해요. 과분극이 지나고 나면 칼륨 펌프가 다시 작동해서 원래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 써볼게. 첫 번째, 자극 주기 전에 무슨 상태? 분극 상태. 자극을 주면 올라갔어. 탈분극 상태. 나트륨이 지금 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점이죠. 되니? 그럼 이 꼭대기 35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넘어가면 재분극되고 있는 상태. 이 과정에서는 칼륨이 밖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여기 이름을 과분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프 돼요? 됐어? 그냥 중요한 단어 하나. 휴지전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70. 휴지전이 얘예요. 얘가 휴지전이에요. 그럼 자극을 줬을 때 활동 전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퉁 하고 올라가면 지금 신경이 활동 중이라는 얘기죠. 그럼 활동 전이 얼마라고? 됐나요? 왜 선생아 여기 활동 전이 플러스 35 아니야? 아니에요. 활동 전이는 105라 그랬지. 그럼 105는 어떤 개념이야? 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전체 높이, 이 그래프 전체 높이를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틀려오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요? 활동전은 그래프의 높이, 그렇죠? 35 써오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30이라고 표시되면 활동전이는 100, 35면 활동전이는 105. 이렇게 써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요. 여기서 자극을 주면 나트륨이 확 들어오죠. 그 나트륨 들어오면 칼륨을 내보내서 다시 분극. 됐나요? 됐어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써줄게요. 잘 봐. 여기에 자극을 더 세게 해주는 거야. 그럼 자극을 졸라 세게 때리는 거죠. 처음엔 살짝 때렸다가 졸라 세게 때리면 이 뚜껑이 왕창 열리지 않겠니? 그러면 나트륨이 더 왕창 들어오지 않겠니? 그럼 이 높이가 졸라 높아지지 않겠니? 그래서 다 틀려요.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게 적어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자극의 세기를 크게 증가시키면 그래프의 높이, 활동 정의의 크기가 변해. 됐어? 안 된다고요. 자극의 세기와 상관없이 활동 전이는 얼마야? 105. 그냥 105. 그럼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도대체 뭐가 변하는 거냐? 니네들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심장 박동을 여기다 전기 자극을 주면 이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뛰겠지, 그치? 그래서 그럼 이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래프죠.
되죠? 그걸 눈으로 얘가 얘예요. 됐나요? 그럼 얘가 심장이 빨리 뛰면 또는 심장에 자극을 주면 이 새끼가 이렇게 뛰겠니? 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심장이 빨리 뛰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나죠. 이 전체 높이가 활동 전인데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횟수가 변하는 거야. 그걸 시험용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해. 이렇게 써요.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가 커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활동 전위가 커지는 거 아니야. 활동 전위 값은 그래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배구. 되게 신기하죠. 저절로 만들어졌거든요. 세포 안에서. 근데 이 짓거리를 해요. 단백질들이. 신기한 거지. 근데 과학 배울 때마다 좀 신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자,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해볼까요? 이 두 번째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됐니?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두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요렇게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온의 막 투과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투과도가 뭐냐면 막이 있으면 이온이 여기를 들어올 때의 정도를 투과도라고 해요. 됐죠? 그럼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 들어오긴 한다 그랬죠. 칼륨 이온이 밖으로 안 나가니? 나가긴 한다 그랬죠. 대신에 들어오고 나간 애가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걔네들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펌프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프 투각으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분극 상태일 때 얘네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막 투과도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요. 근데 0이 아니란 말이에요. 0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분극 상태여도 투과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극 상태여도 확산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자극을 주면 갑자기 졸라 많이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다시요. 분극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천천히 나갔다가 천천히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하나는 나트륨이고 하나는 칼륨입니다. 쓸 수 있겠니? 자, 그럼 때리자마자 왕창 움직이는 애가 누구라고? 나트륨. 왜? 높은 애가 나트륨 이온이에요. 되게 쉽지, 그지? 그럼 천천히 들어왔다 천천히 나간 애가 누구라고? 칼륨 이온. 자, 이걸 첫 번째 고르세요. 그래프는 정해져 있습니다. 됐나요? 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 파트가 분극이죠. 여기 파트도 분극이에요. 다 똑같아지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나트륨 이온은 이만큼 안으로 들어왔지. 칼륨 이온은 요만큼 나가지. 그럼 나간 애보다 들어온 애가 훨씬 많죠. 그러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적은 요 부분이 탈분극이에요. 그래서 아예 적어줍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거나 1구역 이렇게 주면 지금 탈분극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 부분. 지금 칼륨이 나가고 있지. 나트륨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칼륨의 통로, 칼륨의 이동이 훨씬 많아. 여기 부분이 재분극 부분이에요.
요렇게 보고 맞추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1번은 아니란 얘기지. 2번 그래프란 얘기죠. 그럼 이건 이온을 골라라란 뜻이고 Y축은 막2 과도가 됩니다. 그럼 먼저 B축 올라온 애가 누구야? 나트륨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 올라온 애가 칼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1구간, 여기 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2구간 이렇게 주면 1구간은 지금 나트륨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탈분극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칼륨이 많은 점에 있으니까 얘는 재분극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탈분극, 재분극을 찾기만 하면 시험 문제는 완성. 되니?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요 구간이 탈분극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탈분극이 진행이 되면 나트륨 이온은 안쪽에 막혔니? 바깥쪽에 막혔니? 탈분극이 진행이 되면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많을까요? 안쪽에 많을까요? 됐어요? 다시 여기다 자극을 쿵 하고 주면 뚜껑이 열린다 그랬지. 그럼 나트륨 이온이 왕창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많아요? 안쪽에 많아요? 됐어요? 됐어? 자, 개념은 이래. 확산은 어디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그래서 항상 언제나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탈분극에 상관하지 않아요. 재분극에 상관하지 않아요. 나트륨 이온은 항상 언제나 바깥쪽이 많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 나트륨 이온은 이 어떤 단계든 다 바깥쪽이 많아요. 그럼 다시 재분극이 되면 칼륨이 막 나가고 있죠. 그래서 칼륨이 바깥쪽에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또 있겠지. 그 당연히 시험 문제가 되겠죠. 칼륨은 안쪽이 많겠니? 바깥쪽이 많겠니? 선생님, 칼륨은 재분극 때 나가잖아요. 바깥쪽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되니? 적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부등호를 이쪽에 쳐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부등호를 익히지 마시고 한국말로 외우세요. 뭐라고? 칼륨 이온은 항상 언제나 안쪽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뭐 별것도 아니지, 그치? 이 그래프 두 개는 반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물리에는 뭐 1초, 2초 막 이렇게 쓰잖아요. 생물은 1초, 2초 개념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4ms 걸리거든요. 미리는 밀리미터의 개념이어서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초니까 0.004초 걸리는 거죠. 1ms. 됐나요?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네, 자극의 전도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문제도 한번 읽어봅시다. (80페이지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 뉴런 내의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현상. 한 뉴런에다 밑줄 그시면 돼요. 이렇게 한 뉴런에서 이동하는 건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 과정. 뉴런의 세포막 한 부위에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활동전이 얼마? 105. 변함없어요. 부위에서 뭐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전이가 축삭불기를 따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흥분됩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거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보라색 부분에 나트륨이 막 들어오고 있지. 거기가 탈분극 지점이죠. 그럼 탈분극은 보라색이 옆쪽으로 이동하고 연두색 부분이 생긴 거지. 칼륨이 나가고 있는 화살표 보이니? 그럼 얘는 재분극이 된 거죠. 그럼 다시 원래 분극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계속 이동 중인 거죠. 됐나요? 되게 신기하죠. 아래쪽에 네모 박스 한번 볼까요?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전이의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뉴런은 1초에 수백 번의 높은 빈도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보세요. 이게 미리세크라 그랬지. 그럼 1초면 수백 번 할만하지, 그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극의 세기가 가할수록 활동 빈도의 발생,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 여기다 밑줄 그세요.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활동 전이 자체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옆에 그래프를 보면 약한 자극일 때도 마이너스 70과 맨 꼭대기는 플러스 35. 옆에 강한 자극일 때도 마이너스 70, 꼭대기는 플러스 35. 됐나요? 그래프의 전체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대신에 많이 생긴 거 맞지? 됐죠? 책에 나와 있는 상식은 이 정도고요. 마지막 파트 81페이지 보면 거기 축삭돌기의 지름에 따른 흥분 전도 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전도의 속도는요, 영향을 주는 애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우선 말이지. 우선 말이지. 마리집이 있는 애가 두께에 상관없이 빨라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막의 요 두께입니다. 두께. 됐나요? 막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신경의 지름. 됐나요? 그럼 당연히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졸라 굵은 애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여기에 마리집도 있어. 됐죠? 두 번째, 가늘어요. 마리집이 있어요. 세 번째, 졸라 굵은데 마리집이 없어. 네 번째, 되게 가느다란데 마리집이 없어. 됐나요? 누가 제일 빠르다고? 일단 마리집이 있는 애들이 빨라요. 됐죠? 그럼 부등호는 이렇게 치는 거 맞지? 그리고 굵을수록 빨라요. 복도가 좁은 거보다 넓을 때 많이 지나갈 수 있지. 똑같아요. 그러니 부등호를 이렇게 칠 수 있지. 이게 전도 속도입니다.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마리집이 있는 애가 무조건 빨라요. 됐어요? 이 정도는 해요? 자, 문제 한번 하나 풀어볼까요? 글자는 한 번 더 문제해봅시다. 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페이지 88페이지. 대표자료 1번, 2번. 자, 읽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1번을 보면 이 그림이죠. 그럼 마이너스 70의 동그라미. 마이너스 70 뭐라고 쓴다고? 휴지 전이. 됐죠? 자료 1번. 됐어? 그리고 그래프의 전체 높이가 활동전이 여기 35라고 나와 있으니까 활동전이는 105.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구간 중 1, 2, 3에 해당하는 상태를 쓰시오. 그러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 순서대로 쓰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기호로 쓰시오. 휴지전이가 직접 휴지전이 뭐라고? 마이너스 70이요. 그건 분극. 1번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지. 칼륨이 나가는 구간이니까 재분극이요. 3번 나트륨 통로가 열려. 2번 나트륨과 칼륨 펌프에 의해. 뭐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1번. 쉽지 그치? 보세요. 되게 쉽다니까요.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세요. 구간 1번은 분극이지. 분극일 때는 나트륨 안 들어오니? 칼륨 안 나가니?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 물어본다고. 그러니 1번은 X. 구간 1에서 세포막 안쪽은 분극일 때 뭐라고?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2번도 X. 구간 1, 2, 3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모두 세포막이 안쪽보다 높다. 보세요. 나트륨은 항상 언제나 바깥쪽이 높다.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꼭 넣어줍니다. 나트륨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바깥쪽이 많아요. 3번 동그라미. 구간 3에서 재분극일 때 모든 나트륨 이온의 통로는 계속 열려 있다. 닫혀야 되죠. 칼륨이 나가야 되니까. 4번도 X. 됐니? 옆쪽에 자료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프 요거 나왔죠. 투가도 그림. 그럼 얘를 보자마자 맞추세요. 기억은 누구? 네. 니은은 누구? 됐나요? 그럼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점을 찾아 기호로 쓰시오. 칼륨이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 밖으로 확산하여 막전이가 하강한다. 여기 부분 쓰는 거 맞죠? 됐지? 여기 부분이 T1이겠니? T2겠니? 보여요? 이렇게 이쯤에다 멀찍하면 주면 되는데 진짜 그래프 얍삽해요.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여? 니네 거기 찍힌 그래프 보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되게 얍삽하죠? 여기 칼륨이 제일 많이 나간 지점을 표시한 거예요. 2번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게 T1 지점이죠. 그럼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구간 1에서 나트륨 이온에 칼륨 이온의 펌프를 통해 니은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다시 한국말로 쓰면 펌프를 통해 니은은 누구야? 칼륨 2 세포 안으로 들어오니. 다시요. 칼륨은 원래 어디로 간다고? 밖으로 가요. 그럼 그 밖으로 나간 애를 다시 끌어당기는 애가 누구야? 펌프요. 되니?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 나트륨 이온을 기준으로 하면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확산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걸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게 펌프예요. 됐니? 그래서 확산의 개념을 이렇게 지우고 시험 문제에는 통로라고 주는 거야.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확산 맞죠? 그럼 나트륨은 안으로 통로를 통해 들어와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 있어요. 걔가 누구야? 펌프. 됐니? 한 번만 더. 그럼 칼륨 이온의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돼? 원래 안쪽에 있는 애가 바깥쪽으로 막 나가려고 하겠죠. 통로를 통해서. 그럼 밖에 있는 애를 안쪽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니? 누가? 펌프가. 됐니?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구간 1에서 뭐라고? 분극 상태일 때에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칼륨은 안으로 유입된다. 맞죠? 괜히 국어 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2번이요) 나트륨의 막투가도. 야, 나트륨은 T1일 때가 높아? T2일 때가 높아? 당연히 T1일 때가 높죠. 당연히 T1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한, 잘 보세요. 또 해야죠. T1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한 대니 그 막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억 누구라고? 나트륨이에요. 그럼 통로를 통해 가는 건 ATP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통로를 통해 이동할 때는 ATP 사용되지 않습니다. 3번 X. T2일 때 이온의 세포 밖의 농도와 세포 안의 농도는, 요것도 꼭 하나 보세요. 시험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는 되니 나트륨 이온이 크니 칼륨 이온이 크니. 됐어요? 요거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트륨 이온의 경우에는 안쪽에 많아 바깥쪽에 많아?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많아 안쪽에 많아? 바깥쪽에 많죠. 그래서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언제나 안쪽은 적죠. 그럼 칼륨 이온은 안쪽의 농도가 높은 거 맞지? 바깥쪽이 작은 거 맞죠? 자, 그럼 작은 것분의 큰 거, 큰 거분의 작은 거 누가 커? 그죠. 부등호 이렇게 치는 거예요. 됐나요? 만약에 얘네 둘이가 이렇게 분모 분자 바뀌면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요거 하나 꼭 정리해 주세요. 요거 한국말로 시험 문제 낼 때 많습니다. 이게 밖과 안의 농도예요. 됐니? 그래서 거기처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거기 시험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T2일 때 세포 바깥쪽이 분모에 있는 거 맞지? 거기 분모에 있잖아요. 그리고 안쪽이 분자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기억은 나트륨이라 그랬지. 니은은 칼륨이라 그랬죠. 그럼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바깥쪽이 많고요. 안쪽이 적은 거 맞죠? 칼륨은 어디가 많아? 안쪽이 적고요. 바깥쪽이 많은 거. 바깥쪽이 적고 안쪽이 많은 거 맞죠?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쳐지는 거 맞지? 아, 니은이 크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니은이 크네 동그라미. 한국말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놓고 시험 문제 보세요. 그럼 T2일 때 나트륨의 농도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T2의 나트륨의 농도는 1, 2, 3, 4 상관이 없이 언제나 바깥쪽이 많아요. 나트륨의 농도는 언제나 바깥쪽이 많아요. 5번은 읽으면서 그냥 X. 됐나요? 신기하지?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91페이지 7번이요. 그림은 뉴런의 특정 부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의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가 도래요. 됐나요? 기억은 누구라고? 니은은 누구라고? 됐나요? 1번은 무슨 구간? 탈분극. 2번은 무슨 구간? 재분극. 3번은 무슨 구간? 분극.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읽어볼게요. 기억은 나트륨, 니은, 칼륨 맞니? 네. 구간 1, 2, 3 중에 막 전이가 상승하는 구간은 1이다. 당연하겠죠. 탈분극이니까. 지금 막 전이가 탈분극일 때 상승하는 거 맞죠? 2번도 동그란.
구간 1에서 기억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 자, 보세요. 이거 읽어볼까요? 기억은 누구라고? 나트륨.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바깥쪽. 항상 바깥쪽이 많아요. 세포 안이 밖보다 높다. 3번은 읽으면서 X. 됐나요? 이때 시험지 읽다 보니까 되게 쉽지. 구간 2에서 니은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니은은 칼륨이죠. 구간 2는 재분극이죠. 그럼 재분극이면 칼륨이 밖으로. 칼륨이 밖으로. 4번 동그라미. 구간 3에서 분극이네요.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분극이니까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네. 이런 식의 시험 문제들이 내신에는 졸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실력 업 이런 문제에 94페이지 3번 같은 시험 문제를 니네들이 진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은 나중에 마더통 시험 문제를 나눠줄 건데 모든 마더통 시험 문제에 전부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다음은 민마리 신경 A, B, C, D 흥분 전도이다. 여기 써있어요. 거기 보시면 막전이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그래프도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두 번째 점에 B와 D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 3cm/ms. 물리해야 돼요. 물리 안 하려고 영어하는데 물리하지. 속력 속도 막 개짱나는데 여기서 물리 속력 속도 해야 돼요. 됐니? 그래서 자극의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건 이걸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달달해도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진짜 되게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자극의 전도 부분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볼 거예요. 됐나요? 요거 꼭 정리를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실까요?